다음 넘어갑니다. 51번.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인덱스 중요한 거라고. 인덱스 얘기했을 때 인덱스 자체가 51번이 아니라 인덱스 자체가 별표요.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덱스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중에서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르는데요. 그 문헌에 새긴 또는 사전과 같은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 이거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색인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색인인데 도서관이나 사전이나 이런 데서 인덱스를 해놓으면 찾아가기 쉽겠지. 목차 같은 거 말이야. 목차. 1번을 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테이블에 붙여진 색인으로 데이터 검색 처리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인덱스를 써야 되는 존재 이유야. 인덱스 함수의 존재 이유. 존재 이유이자 뭐다? 가장 큰 장점이다. 얘가.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맞고요, 이렇게 된 거고. 인덱스의 추가나 삭제 명령에는 add delete가 있다? 가능할까요? 잠깐 몰라. 그죠? 보면 add면 더 할 것 같고 삭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명령이 있는지는 우리가 DML, DCL 이것만 해가지고 잘 몰라. 일단 놔두고. 4번.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삭제하면 인덱스도 같이 삭제된다. 그죠? 이 인덱스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테이블에 붙여진 색인이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에 귀속됐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가 테이블 안에 들어가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인덱스도 같이 날아가겠지. 오케이,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인덱스는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테이블을 관리하는 건데 테이블을 관리할 때 테이블 관리하던 DML이에요, DDL이에요? DDL이었잖아요. 테이블을 관리하는 건. 그 DDL 쪽에서 했던 게 뭐였지? 생성하는 거는 클리어티, 삭제한 거는 드롭이었죠. add하고 delete는 DML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add는 뭐 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구조를 가지고 인덱스라는 게 결국엔 테이블을 건드리는 거였고, 테이블의 구조를 얘기하려면 DDL이어야 한다. DDL. 즉 DML은 데이터 행을 삭제하는 거지 인덱스라는 구조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어티 요거 제가 좀 했는데 얘네들이 아니라 요거다. 3번이 제가 1번, 2번, 3번은 4번은 맞는다고 하는 거고, 여기 틀린 것은 했으니까 요 놈이 틀린 거지. 요 놈이. 그죠? 요 놈이 틀린 걸로 봐야 되고요. 오케이. 52번.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차수. 이거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차수 디그리 할 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여기 일단 나오는 거 볼까? 애트리뷰트, 카디널리티, 튜플. 요것만 구분을 하시게 되면 한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애트리뷰트, 속성, 필드의 수를 디그리라고 하는 거, 열. 또 다시 그려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열들을 요 속성값, 여기가 속성이지 않습니까? 애트리뷰트. 이거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러면 열이요. 그걸 디그리라고 하는 거야. 차수. 여기가 차수. 여기 몇 개니? 그러면 튜플은 여기에 관련된 튜플의 행수가 몇 개니? 인스턴스 같은 거. 그게 튜플의 수예요. 행수. 요게 튜플 수. 근데 카디널리티가 행은 맞는데 요 하나의 테이블에서의 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들에서 필요한 행만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카디널리티라 그래요. 근데 일단은 튜플의 수, 뭐 이 테이블이 가지고 온 테이블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수, 디그리, 카디널리티 해가지고 튜플의 수, 행, 애트리뷰트 수, 차수, 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으로는 되게 재밌나 봐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사실상 컬럼 이꼬르 속성 이꼬르 열 이렇게 됩니다. 열이 컬럼이지 뭐. 이꼬르 디그리
그게 차수, 우리나라 말로. 튜플, 요 행, 인스턴스, 튜플, 행, 이거로 튜플 해볼게요. 튜플, 로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카디널리티, 이렇게 얘기할 거다. 자, 그러면 차수는 뭐다? 튜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행,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고, 테이블 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얘는 어림도 없고, 튜플인지 애트리뷰트인지 항상 고민이실 때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시 테이블 그려놨는데 왜 그려놨냐면 이렇게 계속 그리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러면 여기가 속성이라는 걸 거 아니에요. 속성. 그거를 이꼬르 차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인에 해당되는 게 인스턴스 튜플이라고 했잖아요. 튜플 이꼬르 카디널리티라며.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는 속성, 요거. 튜플은 행. 저기 아재 개그하면 또 싫어할 거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튜플은 카디널리티, 애트리뷰트는 속성. 그러니까 튜플은 행으로 우리가 집어넣으면 행이고, 애트리뷰트는 속성 이렇게 하게 되면 개수가 더 적고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애트리뷰트는 그래서 속성의 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디그리로 얘기할 수 있다. 외우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걸로 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문제가 생긴다. 차수? 속성의 수와 차수의 합? 속성하고 차수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그죠? 근데 속성하고 차수하고 같은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예요, 지금.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차수하고 카디널리티를 계산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속성하고 차수를 얘기해버리니까 맞나? 그러고 제가 그 짱구를 돌려본 거예요. 자, 일단 속성, 요게 속성이야, 요게 속성. 차수, 그러면 이제 개수 셌겠죠, 그죠? 차수는 속성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차수는 속성의 개수이고,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속성이 5개야. 그러면 속성은 이랬더니, 속성은 속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값들이어야 돼요. 얘가. 근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속성이라고 하는 키 값에, 키 아이템에 그 데이터 값이 지금 꼬박꼬박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에도 지금 5개의 값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합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10개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차수는 얼마고 카디널리티는 얼마냐, 투플은 얼마냐를 물어보면 차수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열이 5개니까 열이 5열이에요. 그러면 행은 몇 개라는 거야? 행은. 카디널리티는 4개예요.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속성의 수는 몇 개인가요?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주소 이렇게 총 5개고요. 그러면 차수는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차수 이꼬르 속성이에요. 좀 전에 네가 센 그게 속성의 개수예요. 5 더하기 5가 돼서 10이 된 거예요. 약간 화당 쳤네요. 지금. 네. 관계 해석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이거든요. 학과 진행할 때 아마 요거 진행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들 할 건데 문제 내야지, 그죠? 수업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한 2-3문제는 있어야 되니까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에서 관계 해석만 얘기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얘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관계형, 서로 테이블 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조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관계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다. 테이블들에 대해서 관계 해석, 우리가 ERD 했던 것들인데 관계 해석, 릴레이션,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너 나랑 같이 너 테이블 A 테이블 있고 B 테이블 있는데 우리 테이블끼리 혹시 주고받을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볼 게 없을까? 그래서
관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관계 해석을 하고, 관계 해석을 하려면 같이 관계 대수가 나와야 돼요. 관계 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이고 관계 대수는 절차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what이고 얘는 how예요. 뭔데 이거고,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뭐가 무엇을, how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선언만 하는 거야. 뭔데 선언만 하면 얘는 결과를 얻어야 돼요. 결과. 즉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순서고, 그래서 얘가 프레디킷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수학자죠, 수학자. 수러 해석이라고 합니다. 수러 해석. 여기는 set이라고 해가지고 집합 이론이 나와요. 대충 이제 감 잡히죠, 그죠? 아, 교집합, 합집합, and, or 이런 거 얘기하려나 보구나. 크다, 같다 이런 거. 예, 집합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집합 이론. 집합 이론은 우리가 set, 토리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로 요렇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있어야 보기가 열릴 거 아니에요. 항상 학습이 필요한 게 그건 것 같아. 아까처럼 그냥 그 두들겨 패가지고 내오는 답이 나오는 반면 얘네들은 정통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 수학의 프레디킷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누가? 관계 해석이 맞는 거죠. 그죠? 얘가 관계 대수로 얘기했다 그러면 틀린 거가 될 텐데, 프레디킷 해석.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코드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게 COD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코드라고, 코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 코드 COD 아니야. 근데 요 관계 데이터 모델링을 얘기한 사람이 코드라고 얘기해요. 코드.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만 쓰면 그러니까 신뢰야, 신뢰. 이렇게 해줘야지. 요거를 해줄 때 요 코드 이름은 E.F.CODD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성하고 이름하고 다 불러주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형 모델을 제안하면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를 모두 제안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얘기한 사람들이야.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 관계 해석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얘기했다.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 맞기는 맞아요. 관계 해석은 변수의 정의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튜플 관계냐, 도메인 관계냐, 뭘 가지고 나눠진다고? 변수 정의 방식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맞고요. 그러면 남은 게 하나가 이제 있는데, 요거네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딱 보이죠? 절차적, 비절차적하고 두 개 구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거였는데, 조금 여기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 사람들 좀 알아보고, 그리고 튜플 관계와 도메인 관계도 조금 더 나중에 확인하는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보시라고. 답은 당연히 4번이 됐고요.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이고 관계 대수가 절차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이거 보고 할까요? 그림 들어왔네. 요거 말이에요, 요거. 중요도가 얼마냐고? 별표 5개.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사각형은 엔티티, 개체. 뭐,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엔터티예요, 엔터티. 그 다음에 관계, 조건이잖아요. if 같은 조건, 속성,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얘네들 건 아니더라도 선 링크, 타입 연결. 요거만큼은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요렇게만큼은. 요거만큼 무조건 외워놓고, 이 동글베개 이중 동글베개가 있을 거예요. 그 이중원, 뭐 이런 식으로. 복수 타원하고 다르게. 그리고 요 관계에 해당되는 거는 요건 좀 이따가 나중에 문제, 지금 우리가 한 5문제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 다시 관계에서 얘기할 거야. 1대1 관계냐, 1대 n이냐, n대 m이냐라고 하는 관계형은 요 그림 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이제 3조고, 그게 1대1로 관계할 거냐, 비절차적으로 관계할 거냐,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쭉 선으로 갔냐, 아니면 끄트머리 갔냐, 요것처럼, 요건 별도로 얘기할게요, 별도로. 일단은 알아둬야 된다. 하나만 알아두기만 하면 땡큐가 되는데,
개체를 얘기할 때는 사각형 맞고요. 속성 얘기할 때는 원형이나 타원형 맞아요. 이게 원형, 타원형도 돼. 관계 타입은 어떻게 해? 마름모 맞습니다. 연결은 삼각형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 그죠? 선이 돼야 되는 거지. 삼각형이 아니라 선, 라인. 라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상태가 끝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이중타원이 있어요. 이중타원. 이렇게. 원이 2개 들어간 거. 이중타원. 이게 타원이잖아요. 요거랑 같은데, 요거 헷갈리면 또 안 되니까 이거 해놓을게.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 요거를 이중타원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 좀 나와가지고. 이중타원이라고 하는데 얘는 복합 속성이에요. 얘가 일반 속성이면 얘는 다중 속성, 복합 속성으로 할 때입니다. 얘가 복합 속성 이런 거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복합 속성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복합 속성은 성명 할 때 성과 명을 first name, last name을 따로 해주세요. 그게 성명이에요 라고 할 때가 이 복수타원이 되는 거고요. 이중타원은 아예 속성 값이 복합 속성이에요. 다중값 속성이에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거 왜 주소 이랬는데 강서구 뭐 무슨 동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주소가 여러 개의 그 구분자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합쳐졌네 라고 할 때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돼요. 약간 좀 요거에서 또 하나의 속성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얘는 4번. 자, 56번 들어갑니다. 56번.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이 뭐냐? 그러면 물리적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반대적으로 논리적 이게 나오겠죠. 그죠? 우리 짱구가 이미 나와 있죠. 얘가 물리적이면서 물리적을 얘기한다. 거리가 먼 것 그러면 분명히 논리적인 거에 나오겠지. 그지? 우리가 뭐 짬밥수가 있으니까 물리적 어쩌고 기사잖아. 우리가 그래도 산업기사도 아니고 기사인데 물리적 그러면 물리적 얘기를 다 못 외운다. 논리적인 거. 물리적과 논리적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물리적인 거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 물리적 학과에서 했어야 되겠죠. 우리가 논리적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논리적인 거는 물리적인 거는 저장 방식이에요. 실제 하드디스크에 저장 방식이나 저장 성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물리적인 거다. 그러면 논리적은 구조, 데이터의 구조, 관계, 정규화 뭐 이런 거 있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ER 다이어그램, 뭐 ER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본 거야. 그럼 쭉 갔을 때 트랜잭션 처리량과 응답 시간, 디스크 용량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겠어요? 맞죠? 물리적이잖아. 완전 물리적이잖아. 그지? 디스크까지 나왔는데 완전 물리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효율 또 좀 볼까요? 장점, 단점을. 얘는 개념적이야, 결국에는. 여기는 물리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시. 여기가 개념적이면 여기는 물리적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할 거냐라고 하는 현실적이다. 이게 그래. 이거를 물리적이라고 하면 저기 위에 있는 거랑 헷갈리니 저기만 똑같지 않냐고 할 것 같으니까 현실적이라고 할게요. 현실적.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물리적인 쪽에서는 응답 시간이나 또는 처리량, 또 디스크 용량, 또 인덱스,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베이스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왔죠, 그죠?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것도 맞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개념 쪽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 구조 관계였으니까 데이터 타입, 또 엔터티, 또 속성, 또 관계. 이런 거니까 이제 나왔잖아. 타입, 관계 이게 나오면 요거는 이게 논리적이구나. 체크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 거 릴레이션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게 중요한 겁니다. 릴레이션 자체는 중복을 방지시키는 거. 중복을 되도록이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중복 최소화가 목적이니까. 그죠? 원래는
얘를 할 때 중복되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곤란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현상 의미인데 요게 뭔 뜻이냐면 그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건 정규화를 시키라는 거야. 정규화. 롤백은 취소하라는 거야. 근데 취소하는데 어떻게 해라? 되돌리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래. 그래서 요거는 롤백은 TCL 명령이에요. TCL 명령. DCL이 아니라 TCL 명령입니다. 카디널리티 뭐였죠? 행수. 그죠? 행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을 튜플수, 뭐 인스턴스 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카디널리티라고 했었어요. 카디널리티. 이꼬르 카디널리티. 그럼 이제 뭐만 나왔어? 어노멀리만 남았네요. 그죠? 얘가 이상현상이야. 이상하대잖아. 그지? 곤란한 현상. 이상현상이래. 언제부터 기사시험이 영어시험장이 됐냐?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이에요. 릴레이션에서 어노멀리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이상현상이군요. 뭐 영어를 못한다고 했으면 이참에 이제 요 뜻이 그건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현상을 가져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 곤란한 현상이라고 했잖아. 곤란한 현상 이렇게 해놨는데 곤란한 현상 그 자체가 지금 이상현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다르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중복 최소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디렉토리에 파일이 있었어. 근데 똑같은 파일을 이름을 그 디렉토리에 넣게 되면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삽입이나 삭제나 갱신이나 삭제가 될 때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왜? 삽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똑같은 파일의 이름이 있어. 엎어 씌우실 겁니까?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엎어 씌울 거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 드릴까요? 이런단 말이지. 파일을 딱 비교해 보니까 용량이 틀려요. 날짜가 틀리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파일이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일단 카피해 대신에 괄호 1, 괄호 1을 만들어서 카피를 해놓고 유저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내용이 다른지 여부를 파악하게 하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현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이상현상 상황에서 유저에게 이거를 엎어 씌울까요? 아니면 괄호 1을 복제를 시켜서 복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도 삽입할 때는 낫긴 나요. 삭제할 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곤란해요 라고 하는 거를 튕겨내게끔 하는 현상을 우리가 아노멀리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좋은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곤란한 현상인 이상현상을 해결하는 방향이 얘인 거예요. 야 지금 너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거를 정규화 방식으로 이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정규예요. 이상현상 해결 방법은 학과를 하고 있네요. 그지? 정규화입니다. 정규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상현상을 줄일 수 있다. 네. 학과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할 요소가 거리가 먼 거 얘도 데이터 모델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3개 구조, 연산, 조건, 제약 조건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의 구조, 스트럭처 그 다음에 연산, 오퍼레이션 그리고 제약 조건 요 3가지인데 맞아요 지금 요게 구조, 연산, 조건 이거고 출력 구조는 데이터 모델에서 표시할 요소는 아니고요. 물리적 구조, 출력 구조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뭐가 있을까? 출력 구조는 그냥 모델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레포트 뭐 이런 데서 표현 계층의 영역이지 출력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X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분산 데이터베이스 목표 중에서 분산시키래요. 분산시키는 거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뭐 국가정보원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분산 데이터베이스 목표 중에서 뭐를 가져오려는 거야? 분실된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적인 컴퓨터나 장애가 발생해도
무결성이 보장된다. 아까 어떻게? 장애가 발생해도 무결성이 보장돼야 된대. 어이구, 다 투명성 들어갔네요. 그죠? 투명. 그랬더니 지역이 틀리다고 위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써드릴게요, 그러면. 어떨 때냐면, 장애 투명성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요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애 투명성이. 장애가 발생해도,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거. 그 얘기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라는 거. 즉 이중화와 이원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9.11 테러 사건 때 모건 스탠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이중화, 이원화 작업을 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컴퓨터 하나 더 못 구해왔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여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라는 개념이 좀 저 싫을 수도 있는데 이미 시스템은 망가졌어요. 없는 거라고. 근데 또 다른 곳에 밀러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 장애가 발생했어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장애 투명성이에요. 말이 웃기죠, 그죠? 반어적인데 장애가 났는데 장애가 안 냈다고 우기라고 장애에 대한 투명성이 장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라고 한다면 그래, 장애가 났는데 니네들 하는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중화, 이원화 시켜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거고 병행 투명성은 여러 유저가 동시에 접속을 해도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숨겨라. 즉 대역폭을 굉장히 많이 늘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갑자기 속도가 늦어졌어. 접속자 수가 많은가 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 사용자가 동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동시 접근했다는 상황을 느끼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요거는 대역폭 확장이 되겠죠. 그죠? 대역폭 확장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거고 위치 투명성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숨겨라. 물리적 저장 위치를 공개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야 외부로부터 공격을 덜 받을 테니까. 중복 투명성, 여러 곳에 중복해서 또는 복제된 사실에 대해서 노출시키지 말아라. 요거잖아요,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중복해놨기 때문에 장애 투명성이 나오는 거지.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받으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왔어요. 마지막 문제가 쉽나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널 값에 대한 거. 너를 0으로 받아들여야 돼? 너를 아예 없는 값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널이 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데이터 필드 열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널 함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얘가 SQLD 시험 보실 때도 얘 때문에 이 널을 해결한 사람은 두세 문제 맞추고 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두세 문제 틀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널 값이 우리가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순번 널일 수 없고 이름 널일 수 없고 널이 아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난 널이 있고 그 다음에 너 집 전화번호 있어? 없어? 그러면 비워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집 전화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있는데 집 전화번호가 없거나 회사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나 회사를 안 다녀. 그러면 널이 될 거 아닙니까? 난 널이 안 되잖아. 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널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이 중복 값이나 널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개체 무결성은 무결성인데 개체, 엔티티, 개체에 해당되는 거라서 얘가 기본키예요. 결과론 쪽으로 얘기하면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야.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야. 기본키.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어요.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근데 참조 무결성은 가서 참조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포리진 키야. 이게 참조 키는 FK에 해당되는 거는 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널은 일단 허용될 수 있어. 널은. 그리고 또 도메인 무결성은 정의된 건데 모든 속성, 정의된 속성, 도메인, 정의된 범위, 도메인 같은 게 도메인.
도메인, 아니 성별에다가 남이나 여만 허용한다. 그러면 안 되나요, 요즘엔? 하여간 성별이라고 할 때 남, 여 구분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 이제 도메인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 무결성은 유니크, 여기. 유니크, 이게 유니크인데 키 무결성이에요.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용어를 우리가 이 키 무결성, 개체 무결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개체 무결성으로도 불려요. 개체 무결성으로도 불리고, 제약 조건 같은데, 유일성 제약 조건이에요, 얘가. 왜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이러냐면, 항상 영상 보실 때, 앞에는 좀 하시다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들은 뒤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볼 때도 어려운 문제가 맨 뒤로 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더라고. 거꾸로 가기. 응? 뒤에 문제부터 풀어주기 막 이런 거. 그러면 적어도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할 거냐. 앞에는 거저 먹다가 아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이러다가 뒤에 문제를 안 풀고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안 돼. 정답은 1번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요번에는 널 값에 대한 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뭐냐?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개체 무결성 답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참좋게 허용되는 게 뭐냐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남녀 이렇게 구별을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키 무결성은 유일성 제약 조건으로 갖고 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키 무결성이 되는 거예요. 얘들 이런 것들. PK는 기본 키이기 때문에 너를 허용할 수 없다. 그 조건이어야 된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